일화 사라진 아들과 남편. 모두들 말하죠. 아이를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다고. 하지만 출산 후 노라 존스의 마음은 살얼음판에 걷는 것처럼 불안하기만 했다. 그날의 아침 그 불안함의 조짐이 가닥이 잡혔다. 집안은 너무나 고요했다. 너무 조용해서 심장이 더 크게 들릴 정도였다. 그녀는 방에 한 발을 들여놓자마자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심장이 쿵하고 저 바닥으로 내려앉는 느낌. 끝도 없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것처럼. 그때의 느낌은 불안을 넘어서서 불길하기까지 한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었다. 거실엔 누구도 침입하거나 도난당한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였다. 아기 분유, 기저귀 등 모든 것이 내가 나가기 전 그대로였다. 아침에 두고 나간 그대로였다.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없었다. 남편의 아들과 이름을 불러봤다. 데이브? 카일? 대답은 없었다. 그 순간 가슴이 또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날의 아침. 노라 존스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 일로 병원에 방문을 해야 했다. 아버지는 위암으로 5년째 연명 중이다. 그 아침에 병원으로부터 받은 급한 전화는 그녀의 마음을 조급하게 했다. 그래서 집을 나가기 전 데이브에게 부탁했었다. 오늘 카일 패밀리 닥터 예약이 있어. 데리고 가줄 수 있지? 내가 가고 싶지만 아버지 때문에. 꼭 부탁해. 그 한마디 말에 데이브의 얼굴이 굳었다. 짜증 섞인 말이 돌아왔다. 그의 표정을 살필 겨를도 설명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했었다. 아버지 일을 먼저 책임져야 했다. 그래서 급하게 그의 기분을 챙길 새도 없이 그냥 나왔다. 그 상황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서 이야기는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 노라 존스는 30세 회계사로 토론토에 위치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항상 차분하고 주어진 업무는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프로페셔널한 회계사이다. 그녀의 일을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기억하게 만드는 건 능력만이 아니었다. 노라 존스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밝고 유쾌하고 지적이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름다웠다. 꾸며서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직장 밖에서도 늘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노라 존스는 그 관심에 기대어 살지 않았다. 자기 관리에 철저했고 젊은 나이에 콘도를 2채 소유하고 있었다. 콘도의 대출 때문에 옷과 액세서리 가방 등은 항상 저가를 사용하는 알뜰살뜰한 면모도 가지고 있었다. 어른들을 공경했으며 힘든 사람을 보면 돕는 등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는 성숙한 여성이었다.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신중했다. 그런 노라 존스가 단 4달 만에 만난 남자 데이브와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하게 될 줄은 그녀 자신도 생각해본 일 없던 일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었다. 데이브는 50세였고 그는 노라 존스 근무지의 컨설팅 자문으로 6개월 계약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지적이고 아름답기까지 한 노라 존스에 매료되어 데이트를 몇 번 하게 되었지만 20살의 나이차와 성격 차이로 둘은 짧은 만남 후 헤어졌다. 이별은 평범했다.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그런데 이별 바로 다음 날 노라 존스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이 드라마 같았다. 그녀의 머리가 하얘졌다. 엑스테라는 선택이 스쳤다. 어쩌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노라 존스는 혼자였고 커리어가 있었으며 이미 그녀의 커리어에 대한 열정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었기에 마음은 쉽게 결정되지 않았다. 결국 노라 존스는 데이브에게 사실을 알렸다. 도망치지도 숨기지도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정면으로 마주했다. 데이브가 아빠이기에 그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임신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갑자기 연인이 되어버렸다. 헤어짐의 슬픔도 잠시였다. 그녀는 그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마음이 따라갈 틈도 없이 현실이 먼저 앞질러 가고 있었다. 노라는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해야 할지 더 불안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의 삶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사이였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더 이상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던 사이였다. 그런데 단 하나의 사실, 임신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결정이 무효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데이브는 말이 많아졌다. 집은 어디가 좋을지, 언제쯤 결혼식을 올릴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모든 걸 정해놓은 사람처럼 보였다. 노라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라서였다. 사랑이 깊어져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우리가 천천히 만들어가는 미래가 아니라 떠밀리듯 올라탄 인생의 급행 열차 같다고. 그리고 그 열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언제 멈추는지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 시작된 일이라면 책임지고 가보자는 쪽을 선택했다. 늘 그래왔듯 현실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사랑이 아닌 책임으로, 확신이 아닌 상황으로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그때의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앞으로 그녀를 얼마나 깊은 혼란 속으로 데려가게 될지를. 그리고 2달 뒤 양가의 재촉으로 결혼을 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결혼식 하루 전에 데이브가 맘을 바꿨는지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했다. 둘은 서로 아직 잘 모르는 사이라는 이유였다. 노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니었다. 서로를 오래 알지 못했고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흘러왔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하필이면 오늘이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이었다. 축하 인사는 이미 오갔고 예식장은 예약되어 있었고 결혼은 내일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 앞에서 잠시 침묵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당혹감이었다. 이 사람은 지금 도대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기쁘게 준비하던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소식들.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결혼식 전날의 파혼이라니. 노라 존스에게는 마치 막장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그녀의 현실이었다. 노라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차분하게 그를 붙잡았다. 그녀는 밤새 데이브와 이야기를 나눴다. 왜 두려운지, 무엇이 불안한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갔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비난이 아니라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노라 존스는 말했다. 지금 우리가 완벽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서로를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 있게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이미 아이가 있고 이미 선택은 시작되었으며 도망치는 건 해결이 아니라는 말을 차분히 건넸다. 데이브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다. 망설였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너무 빠르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이 그를 설득해서라기보다는 도망칠 수 없다는 현실을 비로소 마주했기 때문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데이브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그래 하자. 확신의 첫말은 아니었다. 기쁨이 가득한 대답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결혼식은 취소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한다. 사랑을 확인한 밤이 아니라 결혼식을 지켜낸 밤이었기 때문이다. 둘은 결국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누군가의 기대와 체면, 가족의 마음, 그리고 아이의 존재가 그녀를 앞으로 밀어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은 축복보다 불안이 앞서는 출발이었고 확신보다 두려움이 더 큰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점점 깨닫게 된다. 이 결혼이 그녀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조금씩 숨을 조여오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결혼 첫 달부터 데이브는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그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나갔다였다. 50대의 스케이트보드라니 그의 취미를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워낙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를 하기에 남편의 취미생활을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은 둘 사이에는 무언지 모를 긴장이 있었으며 집안의 공기는 차가웠다. 그녀는 점점 혼자가 되는 기분을 느꼈다. 사소한 말에도 시비가 붙었다. 그녀는 말을 줄이게 되었고 아이를 재우고 나면 홀로 남아 불 꺼진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임신한 몸으로 출산 휴가 전까지 일을 하고 집안일을 했으며 같이 먹는 저녁 식사는 아니지만 그를 위한 저녁까지 준비해 두었다. 그런 와중에도 항상 데이브는 화가 나 있었고 그녀와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카일의 탄생. 아들 카일이 태어났다. 아이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작고 따뜻하고 숨소리조차 사랑스러웠다. 이 아이 하나면 둘의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데이브는 달라지지 않았다. 육아가 힘들다며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며 밤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나갔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더 늦었다. 주말에도 자주 집을 비우곤 했다. 카일이 태어나고 6개월간 노라 존스는 혼자였다. 그렇게 신혼초를 보내던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의 병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데이브와 카일은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집은 너무 조용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도 남편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가 가져간 것은 자신의 스케이트보드와 아들 카일뿐이었다. 데이브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제 아들과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지. 그날 밤 노라 존스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이나 출산 이야기가 아니다. 한 어머니의 모성애와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려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다. 다음 에피소드 예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어렵게 돌아왔던 남편과 아이는 또다시 사라지고 그녀는 자신의 삶과 아들의 안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법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고 시간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노라 존스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